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북 정읍시의 2017년 상임위 예산 심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 조정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 결과를 위원장이 독단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정의당 정읍시위원회는 23일 2017년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를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정읍시위원회는 이날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길만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상임위의 2017년 예산심의에서 예산 조정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 결과를 위원장 독단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에도 정읍시의회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며 꼬집었습니다. 이번 의혹 사건을 이복형 의원과 안길만 의원 간의 해묵은 감정 싸움으로 단순히 치부해버리고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정읍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정읍시의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정읍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직무성실 위반과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자에 해당한다며 안길만 의원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읍시의회에서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정의당 정읍시위원회가 앞장서서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에 제도 정비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서 지방분권 공화국의 헌법적 토대를 완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난 23일 대전시청에서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세종시 분권 모델 완성과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자치분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옛 어린이 회관 자리에 민선 6기 공약 사업인 어린이 창의 체험관을 건립합니다. 전북도는 지난 23일 어린이 회관 야외 잔디광장에서 어린이 창의 체험관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220억 원이 투입돼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어린이 창의력 증진과 복합 체험형 놀이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어린이 체험관 완공은 2019년 3월로 운영 방식은 도가 직영하거나 전문 위탁업체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매일 아침 거리를 청소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도시 속 숨은 영웅이죠. 환경미화원분들이 있으신데요. 서울특별시가 이분들을 위해 축제를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KBS 스포츠월드에서 환경미화원 한마음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각 자치구 지경 환경미화원과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늘 현장에서 애쓰는 환경미화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해양플랜트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해양플랜트 산업 지원센터가 지난 23일 경남 거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지원센터는 1단계 사업으로 종합연구동과 다목적 시험동 등이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과 관련해 연구개발 역량이 낮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센터는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눠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연구동과 평가시험동 등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한편 경남도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되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도시안전 강화 실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인천시 협의회의 하반기 총회를 지난 23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와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각 기관 및 단체는 안전 관련 교육과 홍보 등
171개 사업을 추진했고 이 중 15개 우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에도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 훈련과 캠페인 등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청년이 직접 청년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1번가가 오픈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의 요구를 반영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청년 1번가를 개설했는데요. 온라인 청년 1번가는 청년 정책 소통 플랫폼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청년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 청년 1번가는 권역별 원탁회의로 전국 6개 권역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개최됩니다. 정부가 지진 이재민에 대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입니다. 외래진료비는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1,000원, 2차 의료기관은 1,500원, 약값은 5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